안녕하세요. 루시나 산부인과 원장 김창훈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조산에 대한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도 우리나라 출산 통계상 전체 신생아 중 6.4%가 조산아로 태어났는데요. 조산은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며 평균 8% 이상 태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신생아 사망 원인의 75% 정도를 차지하죠. 의학의 발달로 조산아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체적, 지적인 결함, 여러 기형을 동반합니다. 조산은 임신 20주를 지나 37주 이전에 분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임신 주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성숙되지 않은 미숙아가 태어나는 것이죠. 조산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와 대학의 여러 합병증을 일으키므로 조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해야 합니다. 조산은 아무런 자각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게 시작되는 경우도 있고 진통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렇더라도 조기 진통을 본인이 미리 인지해야 예방이 가능합니다. 또한 조산을 예방하기 위해 병원 오는 타임도 본인이 알고 있어야 하죠. 조기 진통이란 진통이 예정보다 일찍 나타나는 것으로 산모들은 많은 경우 배나 태아가 처지는 느낌이다, 배가 자주 뭉친다 라고 표현합니다. 진통이 언제 시작할지 정상으로 알기 어렵지만 평소 몸의 변화와 자궁 수축, 가진통과 진진통의 차이점 등을 알아두고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조산을 예방하는 방법을 미리 익히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의심된다면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37주 이전에 아래와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 자궁 수축과 복통이 규칙적으로 반복됩니다. 배가 뭉치는 느낌이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일단 편한 자세로 안정을 취하고 누워 쉬는 것이 좋습니다. 1시간에 3회 이상의 자궁 수축이 오면 일단 병원에 연락하고 증상이 가라앉지 않을 때는 병원에 방문해 진찰을 받아야 하죠. 둘째는 양수가 셉니다.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아닌 맑고 따뜻한 물이 속옷을 적시고 새면 양막파수로 생각하여 병원에 방문해야 합니다. 양수가 터지면 진통이 시작될 수 있고 양수가 적게 흐를수록 좋으므로 가까운 거리라도 차로 이동해야 하죠. 그리고 누운 자세에서 엉덩이를 높이고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패드를 대고 병원에 가야 합니다. 셋째, 출혈이 있고 분비물이 많아집니다. 출혈은 양이나 시기에 상관없이 위험성이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요합니다. 자궁경부는 점액으로 막혀 있는데 조산의 경우는 자궁경부에 변화가 오면서 분비물과 함께 출혈이 생기죠. 특히 임신 후반기에 출혈이 보이면 조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씻지 말고 패드만 대고 전문의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넷째는 생리통 같은 통증, 아래가 빠지는 느낌이 듭니다. 배뭉침이 평소와 다르게 생리통처럼 느껴지고 배 아래로 묵직함이 생기거나 자궁이 벌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병원에서 전문의 진찰을 받아야 하죠. 다섯째는 갑자기 태동이 줄어들거나 느껴지지 않습니다. 심한 통증과 함께 격렬하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태동이 줄어들거나 멈출 때에는 태아에게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죠. 조산을 진단하는 방법은 위의 증상이 있는 경우 초음파로 자궁경부 길이를 재고 내진으로 자궁경부 개대 여부를 확인하죠. 그리고 태아 안전 검사로 자궁 수축과 태아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판단하게 됩니다. 자궁 수축이 있는 경우는 먼저 자궁 수축 감지 장치로 확인하게 되죠. 자궁 수축 감지 장치를 배에 대면 자궁 수축 시 오는 압력을 그래프로 표시하여 수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압력은 전자장치를 통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고 동시에 태아 심장 소리를 기록하여 태아 상태도 알 수 있죠.
다음으로는 자궁경부 길이를 질초음파로 측정합니다. 조산을 조기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검사 중 가장 유용한 방법은 초음파를 이용하여 자궁경부 길이를 측정하는 것이죠. 임신 16주에서 24주 사이에 자궁경부 길이가 2.5cm 미만인 경우 조산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28주까지는 자궁경부 길이가 3cm 이상 되어야 비교적 안전하죠. 간혹 임신 34주 이전에 아무런 증상 없이 자궁경관이 약 1cm 열리면서 자궁경부가 50% 정도 짧아졌다면 조산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조심하면 80%는 조산을 예방할 수 있죠. 하지만 임신 34주 이전에 자궁경부가 2cm 열린 경우는 만사까지 조산이 일어날 확률이 8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조산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안정을 취합니다. 조산의 위험이 있는 산모는 육체적, 정치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활동을 자제하며 되도록 누워서 쉬는 것이 좋죠. 둘째, 수분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물을 충분히 먹거나 수액체를 통하여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하는데요. 수분이 모자라면 신장에서 많은 양의 수분을 재흡수하기 위해 자궁수축작용이 있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뇌하수체에서 많이 나와 자궁수축작용이 심해지죠. 셋째, 진통억제제를 사용합니다. 진통억제제는 자궁수축작용을 줄여주거나 없어지게 하죠. 약을 끊으면 다시 진통이 오기도 하고 진단이 늦은 경우는 약을 쓰더라도 진통억제를 하지 못해 결국 조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신 36주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조산억제제를 쓰지 않죠. 또한 진통억제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금기증입니다. 태반 조기 박리 등으로 태아가 자궁 안에 있는 것이 오히려 태아에게 더 위험한 경우, 그리고 자궁문이 3cm 이상 열렸을 때 또는 양박이 터진 경우에는 진통억제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죠. 네 번째, 프로게스테론 치료를 합니다. 조산에 가글력이 있거나 자궁경부 길이가 짧은 임신부는 프로게스테론 치료를 받으면 조산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이전 임신 시 조기 진통 또는 조기 양박 파열 등으로 조산을 한 경우, 그리고 초음파에서 자궁경부 길이가 짧은 임신부에게는 조산 예방을 위해 프로게스테론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죠. 다섯 번째, 자궁경부 원형 결찰술, 즉 자궁 입구를 묶어주는 수술을 합니다. 자궁경부 원형 결찰술은 이전 임신에서 자궁 무력증이 있었거나 이유 없이 조산을 한 경우에 자궁경부 원형 결찰술인 맥도날드 수술이나 시로드가 수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임신 16주에서 24주경에 자궁경부 길이가 2.5cm 미만으로 짧은 경우에도 자궁경부 원형 결찰술을 하죠. 그럼 조산을 예방하는 생활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배뭉침이 잦은 경우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배뭉침이 자주 생기는 경우는 조산 위험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따라서 반복되거나 지속되면 서 있는 시간을 줄이고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둘째, 하복부 통증이 있거나 조산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는 자궁경부 길이를 측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자궁수축이 자주 오거나 하복부 통증이나 아래가 묵직하면 자궁경부 길이를 측정해 봐야 하는데요. 자궁경부 길이가 짧아졌거나 벌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한 후 이상 시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받아야 하죠. 셋째, 차가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몸이나 배가 차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자궁수축이 자주 오게 되죠. 따라서 배를 따뜻하게 하고 찬 음식은 가급적 피하고 되도록 따뜻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특히 여름에 얼음이나 찬 음료를 많이 먹는 거, 에어컨이나 선풍기로 기온이 너무 차게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죠. 넷째, 질분비물과 출혈이 있을 시 진찰을 받고 염증이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임신 중기 이후에 질분비물이 많아지거나 출혈이 있는 경우 조산의 가능성이 있는지 병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임신 중에 질염이나 방광염, 신우신염, 치주염 같은 염증은 조산의 위험성을 높이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죠. 다섯째, 체중을 조절해야 합니다. 임신 중독증이나 임신성 당뇨병 등 임신부의 질환으로 인한 조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체중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고 부정 관리도 해야 하죠. 여섯째, 변비와 설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변비와 설사로 인해 웅크린 자세로 아래로 힘을 주게 되면 자궁 수축을 유발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하죠. 일곱 번째, 성생활은 자제해야 합니다. 조산 위험성이 있는 경우 성생활에도 주의를 해야 하죠. 그 이유는 정액 중의 정자가 질에 있는 염증을 일으키는 균을 자궁 경부로 끌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액 내에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자궁 수축 물질이 있어 진통을 유발할 수 있죠. 따라서 임신 후반기에는 조산 위험성이 있는 경우 성생활을 피해야 합니다. 만약 사랑을 나누게 된다면 콘돔을 사용하고 배에 압박이 되지 않는 체위로 부부관계를 하며 깊은 삽입은 피해야 하죠. 또한 유도 자극도 자궁 수축을 일으키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덟 번째, 금연과 금주를 해야 합니다. 흡연은 조산을 일으키는 위험 인자이므로 임신 중 금연을 해야 하죠.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해서는 전문의와 상의하여 결정합니다. 임신부에게 운동은 본인의 체력과 폐활량을 키우게 되므로 건강과 출산에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태아에게도 뇌발달과 발육에 매우 효과적이죠. 하지만 조산 위험이 있는 질병을 앓고 있는 임신부라면 되도록 운동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고 싶다면 전문의와 상의하여 운동의 종류와 강도 그리고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운동을 하셔야 하죠. 오늘은 조산의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태아에게 있어 가장 치명적인 질병들 중 하나가 조산이죠. 조산은 누구에게나 예상 없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만반의 대비를 하면 막을 수 있는데요. 즉, 예방이 최선입니다. 임신부 대부분이 태아가 10개월간 건강하게 자라서 출산하기를 바라죠. 하지만 약 10%에서는 급작스러운 조산을 겪게 되어 낙담하게 됩니다. 조산은 산모보다 태아의 생명과 건강에 치명적인 위험이나 후유증을 남기죠. 따라서 조기 진통이 있는 경우는 빨리 병원에 방문하시고 필요시에는 입원 치료하여 자궁 수축 억제제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퇴원 후에는 본인이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처방받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조산을 예방하는 생활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하죠. 그럼 임신부들이 조산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이만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